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소.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호 브러스 안방 극장 가다. 안방 극장 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기생충을 하고,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격주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로켓맨을 보고 극장 가다를 합시다 해가지고 쪼고 있었는데, 녹음하러 하는 날이 하필 그 청소년 월드컵 결승전 하는 날이라서 LG 두산전이 있었죠. 네, 그것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캔슬. 아니 뭐 과감이 아니라 그냥 오석 형이 하기 싫어가지고 뭐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야 오늘 안 되겠다. 야, 이게 오늘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편하게 야구 보려고 편하게 축구 근데, 보고. 근데 그거 경기 졌잖아. 그래서 네. 준우승 했잖아. 네, 그래도 져가지고 우리가 네. 또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 그래도 네. 재밌었잖아요. 네, 그래도 뭐 네. 준우승이 어디야? 아유 그런 월드컵 결승전을 진짜 볼 일이 또 있을까? 얘네들이 잘 있어야 커가지고 다음 월드컵에 이제 아잘 크죠. 옛날 그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애들처럼. 네. 네, 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거는 타임을 놓쳐가지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안방극장 가다를 하려고 영화들을 쭉 골라보다가 넷플릭스가 아닌 IPTV에서 영화를 하나 골라서 오늘 낮에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시죠? 소개를 안 했군요. 자,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최 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 과장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네, 저는 오샥이고요. 사회자가 바뀌었구만. 그런 것도 잘해봐, 좀 잘해라. 자, 마이크를 다시 김 PD에게 넘겨요. 자, 소개는 끝났고요. 네. 저희들에게 항상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이에게 마이크를 넘겨요. 네 잘 받았어요. 네 지난번 저희 기생충 극장 가다 기생충이 많은 관심이 있었나 봐요 진짜. 네. 네 저희 뭐 평도 좋은 편이었지만 네. 관객들도 많이 가서 봐주시고 지금 몇 명 정도 들었어요, 관객은? 뭐 한 이번 주한 800~900만 되는 거 850 정도에서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거의 1000만에 육박했네요. 제가 1000만 넘어가기 어려울 거로 했잖아요. 넘어갈 수도 안 있겠네요.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주를 걸어. 저주를 걸어요. 김 아니, 안 된다고 봐요. 김 PD의 저주. 근데 뭐 사실 이런 스타일 영화가 이게 지금 그 깐느 버프가 없었다면 그치. 이렇게 많이 보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봉준호란 이름이 근데 있어서 그렇죠. 뭐 그래도 한 300만은 넘지 않았을까요? 깐느 이슈가 아, 없었다 그쵸, 하더라도 그쵸. 300만은 그쵸. 충분히 그렇죠, 넘었어요. 그렇죠. 곡자나 설국열차 정도는 받겠죠. 마더나. 뭐 리뷰가 있습니까? 아유 리뷰 많습니다. 좀 추려서. 네,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재밌게도 기생충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이 네. 대부분 알라딘을 같이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기생충 전에 저희가 알라딘을 했는데, 네.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은 알라딘이 기생충의 예매율을 넘고 알라딘이 역주행으로 1위에 지금 현재 아 그래요? 예, 랭크되어 있습니다. 좀 기현상 또 어. 가족들끼리 볼만한 영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기생충 좀 아이들하고 보러 갔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무용보가 이렇게 일정 돼요. 부분 기여한 것 같습니다. 엄청 기여했죠. 네. 다 저희 때문이에요. 네 가겠습니다. 평화공사이칠님 평화공사의 진리. 알라딘이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기생충은 김 PD님 말처럼 1000만은 힘든지 많이 꺾인 모습이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에 이은 신들린 김 PD님의 육감.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라고. 저만 안 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봐요. 못 간다고 봐요. 로마의 원제가 따라다니는구만. 네 다음입니다. 클레어 0905님. 클레어 0905님. 먼저 알라딘에서 개인적으로 자스민은 올리비아세에다가 소피 마르소 느낌이 있었답니다. 남자분들의 전형적인 이상형이랄까? 네, 그런 그녀가 자파에 굴복하지 않고 스피치리스를 부를 때 저는 왠지 레리꼬가 떠올랐습니다. 다소 전형적이긴 했으나 지니 역할의 윌 스미스가 영화의 빈 여백을 잘 채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은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빈부계층의 양극화를 리드미컬하게 영화 플롯상 전개하고 풀어나간 듯해서 처연하게 하지만 다소 해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영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진욱이님처럼 불치병 걸린 여주 또는 남주로 인해 눈물 흘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기생충을 예, 기생충 보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공감을 흘렸다고.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 기생충에서 박수가 2번 관객 박수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박수가 그 장면이래요. 그러니까 그 피를 화장지에 딱 묻히는 그 순간 거기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쳤다고 그러더라고. 뭘 묻혀요? 피가 아니고 케찹. 그러니까 그 피처럼 보이려고 핫소스. 핫소스를 거기다 케찹이에요, 묻힌 핫소스죠.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박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가 박수 칠 대목인가 하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음.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대한 편인 것 같아. 되게 재치 있었나 봐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송강호의. 뭐랄까 이 피가 보인다든지 내가 옛날에 그 마임 같은 거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공연할 때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장난감 칼로 배를 쿡 찌르면 거기서 풍선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장을 꺼내는 장면이 있거든. 야, 뭐야? 근데 이게 거기서는 웃긴 유머 코드인데 우리는 섬찟하잖아. 약간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근데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잠깐 박수를 두 군데 쳤다는데 한 한 군데만 군데는 얘기하면 몰라 어떡해. 어딘지. 아 진짜 한 번도 몰라요. 뭐야? 한 군데 찾아보세요. 그냥 나는 그거만 들었어. 다른 한 군데 뭐지? 그거 몰라 좀 찾아봐. 장 얘기만 하고. 네? 네 다음은 엘렌 페이지님. 엘렌 페이지님. 와 제가 갑자기 알라딘 영화에 꽂혀서 보고 온 다음 날 에피소드가 업데이트되네요. 영화관에서 주제가가 나올 때는 괜히 뭉클하더군요. 자스민은 다행히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해야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니 역을 맡은 윌 스미스 저는 한물 같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흥행 실패하고 괜히 아들 출연시켜서 금수저 논란도 있었고 근데 확실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네요. 저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기생충에 대한 것도 같이 남겨주셨어요. 저도 노인분께서 영화관에 휠체어 끌고 오셔서 관람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황금종려상의 위력이기도 하고 봉준호 감독의 위력이기도 하겠지요. 봉준호 감독 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노골적이다는 겁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어렵지 않게 전달해서 참 좋습니다. 나름 어려운 영화들도 무용보 덕분에 찾아보는데 의미 전달이 참 어려워서 끝까지 헤매다가 극장을 나온 적이 많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 영화는 중간쯤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거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단만홍님 남만홍님. 기생충 너무 좋았어요. 무용보 약간 스포일러 듣고 간 게 헐 도움되더군요. 진욱이님 덕분에 저도 좀 울었고요. 오샹님의 니네가 오이소백인 맛을 알아? 이론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랑 류현진 선수랑 좀 닮지 않았나요? 아, 근데 저는 이런 닮았어. 극복 너무 좋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본 감독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누가 생각이 진짜 많이 났냐면 우리 오샥형 막내 동생. 예. 아, 예? 닮았네. 예. 막내 동생이랑 말투랑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오샥형 막내 동생도 또 되게 이렇게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는 형이잖아요. 그렇죠. 한음 친구. 뭐? 아, 모성과는. 네. 그래서 아 형도 이런 일을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다. 아, 봉준호처럼.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헤어스타일 아쉬워했어요. 바꿔도 길거리에서 아마 사인 요청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좀 닮았어요. 네, 네.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네, 다음입니다. 미켈럼님. 갤럼님. 유튜브에 먼저 올리는 전략이 아주 좋습니다. 라디오라 처음에 불편했는데 이제 적응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라딘 보고 왔는데 기생충도 녹음하셨다니 너무 열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스포가 약간 있다니 아껴놓으려다가 그만 듣는 중이네요. 무용보 책엔 극장 가다가 없는데 나중에 따로 엮으실 건가요? 아니 벌써 54번째라뇨. 언제나 감사합니다. 저는 기생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5개 쾌척입니다. 마누라님은 오샹님 따라서 별 4개 반이고요. 진욱이님의 먹먹함에 공감합니다. 반지하의 경험이 있는 우리 3040 세대는 그 먹먹함의 냄새를 알고 있어 더욱 잔향에 오래가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팟빵에 극장 가다 올라오면 다시 제대로 들어야겠네요. 감사해요 무용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네, 반지하의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쵸.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반지하와 지하는 또 달라요. 지하는 그건 또 달라. 지하도 있고. 아, 나 옛날에 역삼동 작업실했을 때 지하였는데 지하는 내가 그 뒤로 지하를 안 가. 네. 무슨 얘기하다가 후배한테 기생충에 가지고 저랑 내기했다는 후배 그 친구도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야 너 반지하 살아봤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살아봤죠. 그러더니 자기의 그 반지하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대요. 책상 밑에서 버섯이 자랐대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버섯을 따면 자라고 따면 자라고 버섯. 와 나 그 얘기 듣고 곰팡이란 얘기고. 네, 너무 웃겨가지고 아, 와 진짜 그런가 봐요. 지하는 사는 것보다는 이제 작업하는 그런 공간들이 지하에 있죠. 소음 때문에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이제 어느 때가 문제냐면 장마 때가 항상 문제지. 그렇죠. 음. 아니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화에서 곱등이 나왔었잖아요. 진짜 지하 반지하에 곱등이 많거든요. 그 돈벌레하고 근데 곱등이랑 귀뚜라미랑 다른 거지. 다르죠. 저는 그게 귀뚜라미인 줄 알았어. 잘못 알고 있었어. 아 거기 영화에 나온 게 곱등이가 귀뚜라미인 줄 알았어. 어릴 때. 여태까지? 예. 아니요 여태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알았죠. 사실은 그 영화 초반에 네. 곱등이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 내용도 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귀뚜라미는 좀 귀엽잖아. 그치. 네, 조금 근데 귀엽죠. 곱등이 좀 징그럽. 좀 징그럽죠. 네. 그리고 곱등이는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다리가 뚝 뜯어지거든요. 어이. 다리를 뚝 끊고 도망가요. 아 그것도 좀 징그러. 그리고 자꾸 문에 부딪히는데 툭툭 소리 나고. 저희 그 아직도 기억나. 이번에 또 되게 뜬 사람이 기생충 때문에 네. 어? 그 번역한 사람 번역가 네. 다시 파켓이라는 다시 밖에. 맞다, 네. 맞다. 인터뷰 봤다. 이제 그 사람 평론가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음. 또 뭐 무슨 우리나라에서 들꽃 영화상이라고 또 상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번역한 거의 에피소드들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으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반지하 같은 거를 뭐 세마이 베이스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음.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반지하라고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 짜파구리 아, 짜파구리. 이거를 라면과 그 우동 요걸 어. 합쳐가지고 램동이라고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먹혔대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번역은 아직 영어로 된 거는 못 봤는데 한번 봐봐야겠네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다음입니다.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네. 아주 뭐 이런 감사하면서 예. 뭐, 아니 뭘 이런 걸 다 아닌데요. 네. 지나났네요. 진 하나님 열심히 정주행해서 가고 있는데 끝나신 거 아니죠? 지금 반전 영화 시작인데. 이분 어디 계시나? 시험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빨래 넣을 때 설거지할 때 틀어놓으면서 듣는데 힐링되고 좋습니다. 제 남편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팟캐스트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나다니 감사드리고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누리마루 콩냥. 누리마루 콩님. 6년간 도둑 방송 듣다가 조금이나마 시청료 내려 책 구매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직 읽기 전이지만 제목만 둘러봐도 지난 날들의 기억들이 스쳐가네요. 좋은 방송 들으면 모르고 지나갔던 영화들 많이 찾아봤습니다. 좋은 방송 좋은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리마루 콩냥 지나나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환영하고요. 그 환영 인사 되게 나중에 들으시겠네요. 지금 반전 영화 듣고 반전 있으니까. 영화면 어떡하지? 참 뒤에 들으면 그때 들으면 또 그래도 재밌지. 반전 영화는 그래도 40번대 아니야. 근데 왜 끝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죠? 우리가 맨날 끝난다는 우리가- 얘기를 그때쯤 했거든요. 아, 한참 그래요? 했잖아요. 그치, 그렇죠. 우리가 50대면 끝난다고 했으니까. 야, 그럼 이분한테 진짜 되게 반전, 협박도 많이 반전이네. 했어, 우리가. 진짜 반전인 거네. 아니 뭐 이제 한 2달 후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다음입니다. 스리베리 11지진님. 스리베리 시들 지진님. 아침에 일찍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저 틀렸어. 뭐라고 그랬어요? 스리베리 11 지진님. 맞아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자꾸. 뭐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들어봐야지 알겠어요. 아침에 일찍 눈 떠져 오늘따라 무용보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 저런저런 오타를 발견했네요. 왕의 남자 관전 포인트에서 공길 이준익의 여자 연기 이걸 발견했네요. 한 글자 차이로 감독이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라고 지금 남겨주세요. 사죄하세요. 무용보 책에 오타가 3개인가요? 3개 있죠. 2개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2개인가 3개 있는데 하나는 내가 발견한 거고 하나는 그 초반에 아까 그 이준익. 네. 그건 내가 잘못 쓴 거예요, 원고를. 그거를 잘못 썼는데 에디터 눈에도 우리 이 에디터가 진짜 교정 잘 보는 네. 분인데 그 에디터 눈을 비껴 나갔어. 네. 그래서 그 오타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네요. 네. 근데 오타가 한 군데 더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 안 드려요? 네. 오늘 여러 가지가 찾아보는 거예요. 영어 약간 영어라고 봐야 그것도 되나? 있잖아요. 그것도 오타 아니 그건 어떤 거? 오타라고 할 수 없나? 유익한 유쾌한? 아 이게 무슨 오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익한 그거. 그거는 오류.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사연 전해주실 때 메일은 gmail muyongbo@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시거나 무용보를 검색하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지금 되겠고요. 구독이 몇 명, 1000명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600명 넘었으니까 금방 갑니다. 아니 우리 팟빵은 구독자가 거의 7, 8천 명 있는데 아, 그렇죠. 그분들이 다 안 옮겨가시나 봐요. 에휴, 뭐 10분의 1도 안 온 거죠. 사람들 너무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아, 근데 심지어 기생충 조회수는 1,700건이 넘어요 지금. 와, 근데도 아니 우리 보통 팟캐스트에 올리면 다운로드가 2만 막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저희 다음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저희가. 우리는 아무래도 팟캐스트인가 봐. 저희 팟캐스트죠. 좀 선정적으로 가요. 아니 근데 유튜브를 해놓으니까 옷 벗고 해도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유튜브 이렇게 영화별로 끊어놓으니까 영화 찾기도 편하고. 팟빵에서는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몰래 듣는 분들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봤더니 엄청들 몰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몰래 들으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저희 착한 방송인데 몰래 듣지 마시고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유튜브 가셔서 무용보 치시면 저희 채널이 뜨고요. 그걸로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그 종 있어요. 종 오른쪽에 보면 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도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아, 책은 그렇게 많이 사셨는데 책 산 분들이 구독을 안 하시네. 그러네. 책 산 사람보다도 적네요. 그리고 책도 많이 구독 이것도 구독인가 사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좀 사주세요. 2쇄를 찍어야 됩니다. 네. 그 2쇄 찍을 때는 아까 그 이준익 그 오타를 고치겠습니다. 뭘 고쳐? 냅두고 욕 먹으면 되지. 이준기로 똑바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익 감독님. 이준익 감독님도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준기 배우한테도 사과해야죠. 아 이준기 배우. 이준기 배우님은 삐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배심원 입장! 읽어주시죠. 제가요? 사라졌습니다! 아니 뭐 내 입인데 말도 못해요 이러 더 할 말 있어요? 우리 아빠 절대 안 죽였어요. 다들 유죄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를 죽인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제 그만 결론 내리시죠.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안방 극장 가다를 하고 온 영화를 알아봐야죠. 네 오늘은 저희가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안방 극장 가다죠. 아, 그렇죠. 네, 안방 극장 가다 55번째 55번째 영화를 봤습니다. 의미 있는 번호네. 55. 55번이? 제 등번호예요. 너 맞다. 야구 심순수. 팀 등번호. 아우, 옛날에 마스이 그러네요. 네, 우리 마스이. LG 트윈스 최은성 등번. 우리 LG 트윈스. 오늘은 홍승환 감독의 배심원들을 아, 봤습니다. 네. 네, 오늘 5,500원을 결제하고 IPTV로. 네. 옹기종기 모여. 네, 저희가 안방극장 가다는 그동안 넷플릭스 영화들을 했었죠. 넷플릭스 빼고는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IPTV로는 지금 처음. 근데 앞으로도 뭐 종종 IPTV는 이게 안방극장 가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편하고. 이거- 극장에서 너무 또 빨리 내린 영화들 네. 좋은데 빨리 내려서 우리가 못 본 영화들 있잖아요. 놓친 네. 영화들 그런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바로 IPTV에 뜨니까. 네. 예. 지금 이 영화가 딱 그랬어요. 예. 2009년 5월달에 개봉한 영화인데 난 아직도 극장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5월이면 어벤져스 그때 아니에요? 그런가? 아무튼 예. 어벤져스 말미랑 기생충 초반하고 붙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화죠. 배심원들 그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극장에서 저도- 내려가지고 아쉬운 김에 이거 IPTV에 있어서 오늘 최 과장이랑 진욱이랑 저랑은 아까 같이 봤고요. 김 PD는 네, 늦어서 극장은 못 갔고요. 멀리 인천에서 안방도 오는 못 가? 바람에 저녁만 같이 먹었습니다. 네. 네, 예고편은 봤어요. 네. 아주 큰일했어. 아주 예고편 보느라 죽는 줄 알았어.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아주 예고편은 그냥 아주 힘들어서 잘했어. 어떻게? 아주 멋있어 예고편. 예, 배심원들 예. 네. 배심원들. 영어 제목은 주얼어 8이네요. 주얼어 8. 주얼 네. 이게 배심원. 8번 배심원이죠? 예. 이게 주인공이 8번째 배심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8번 영어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주어라 8 하면은 네.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네. 홍승환 감독의 영화입니다. 홍승환 감독은 감독 데뷔는 이게 처음이고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처음 보는 예, 감독. 뭐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각색하고 뭐 음. 그런 정도가 대표적인 필모인데 이제 처음으로 이 각본도 쓰고 네. 감독도 한 영화입니다. 아, 그럼 데뷔작 치고는 굉장히 네. 매끄럽게 잘 나왔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주연은 재판장인 김준겸 재판장. 김준겸. 예, 네. 이름이 김준겸이에요. 네, 저희 밴드 위로의 메인 보컬이었죠. 메인 보컬, 예. 그분 이름이 준겸이 김... 요새 연락이 없지 이게? 예. 근데 그 이름의 여성 재판관 네, 근데 여성이죠. 예. 네. 역을 문소리 배우가 맡았고요. 아, 문소리. 네. 그리고 그 주어라 8 예. 8번째 8번 배심원 역으로는 박형식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배우는 아이돌 출신이에요. 네, 아, 그래요? 제아죠. 아. 네. 예, 제국의 아이들. 아. 제아라 그러면 제아. 형 몰라. 아니 일부러 꼰 거예요. 아. 물어볼 것 같아. 그게 뭐야 이렇게. 네. 그 유재하- 제국의 네, 유재하는 아이들이 아는데. 저기 그 변호인에 나온 그것도 제국의 아이들 아니에요? 아 맞아요. 임시완. 임시완. 임시완도 네, 네. 제국의 아이들. 그렇죠. 박형식 이 배우는 드라마 같은 데는 많이 나왔어요. 어쩐지 되게 꽃미남이더라. 예. 그리고 또 다른 배심원들 있죠. 네, 여러 배심원이 배심원들. 8명이 나옵니다. 예. 법대 다니는 법대 1학년생 그렇죠. 명 나오죠. 늦깎이 예. 신입생. 백수장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양춘옥님이라고 이렇게 뭐 그냥 아줌마, 예? 아줌마 한 분 계시죠. 김미경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아저씨, 뭐야? 예? 그냥 막 마냥 즐겁고 약간 밝고 쾌활하고 등치 큰 아저씨 하나 있잖아요. 경호. 예, 그분이 윤경호라는 배우고요. 그리고 되게 착하고 선한 20대 초반의 여성. 예. 예. 약간 여주 이 박형식이랑 같이 네. 이 배심원 사이에서 약간 주인공 같은 스타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의자의 딸에 좀 공감을 많이 하는 네. 그런 역으로 나오죠. 네. 서정현이라는 배우가 서정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무슨 대기업의 그 비서실장으로 나오죠. 예, 조한철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배우는 뭐 드라마 같은데 워낙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약간 여기서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근데 좀, 또 회심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역이죠. 네. 그리고 시체를 닦는 시체 세신사라고 그러나요? 시체 뭐 세정상가. 네, 세정사인가? 뭐, 예, 뭐 이런 거를 20년 넘게 30년. 30년 넘게 하셨다는 염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 역으로 이제 배심원에 포함되어 있는 김홍파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배심원에서 이제 잘리죠. 판사가. 그렇죠. 네. 옳은 말 했다가. 네, 옳은 말 했다가 쫓겨납니다. 네네. 예. 뭐 여러분들 보시면 다 얼굴 아는 보면 얼굴들입니다. 네. 그리고 권혜효가 법원장 역으로 나오고요. 네. 예. 서울지법, 중앙지법 법원장으로 나오죠. 그리고 뭐 좌판사, 우판사 있잖아요. 네네. 예, 태인호, 이혜훈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피고인 네. 이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네. 역으로는 서현우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또 유명한 분들이 나왔어요. 그 노모 피고인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그 노모 역은 이용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이용이 이분은 뭐 연극 배우로도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고, 네, 뭐 베테랑이죠. 예, 그리고 뭐 저기 많이들 본 동막골에서 또 노모로 나오시기도 했죠. 그렇군요. 예. 그 당시에도 노무인데 여기서 노무신 거예요? 평생 노모를 하셨을 와 수 있어요. 대단하신데. 히데오 노모. 아 역시 노모 씨. 그리고 뭐 검사 역으로 나온 이영진 이 배우도 뭐 예, 유명하잖아요. 예.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그 유명한 배우들이 의외의 그 어벤져스 팀을 꾸려서 또 어벤져스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잊어가고 있었는데. 실제 관객은 한 20만 조금 넘게 아 그래요? 예, 들어서 흥행은 안 됐군요. 예,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영화를 근데 보기 전엔 몰랐어요. 오늘 오샥 형이 보자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는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참여재판이 뭐 그때쯤 시작됐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 이런 실화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자, 배심원들. 우리나라는 이 배심원 제도가 없죠. 없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처럼 2008년부터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에 전에 저녁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너무 불러. 전에 우리가 42번째 에피소드로
법정 영화? 네, 법대로에 일동 기립해가지고 김 PD가 할 때마다 나 움찔움찔하고 그랬던. 일동 기립. 아 깜짝이야. 하지만 법정 영화 저희 톱 10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법정 영화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다 까먹었지만. 네. 그래서 이 배심원들을 딱 보고서 우리가 그때 했던 그 12 Angry Men 있죠. 네. 12명의 성난 사람들. 네. 그게 정확한 제목인가요? 네. 12명의 성난 사람들. 12인의 아니에요. 12명. 12명에서 네. 성난 사람들. 네. 12명의 성난 사람들. 네. 네. 아주 뭐 클래식 네. 영화죠. 명작. 시드니 루멧 감독의. 시드니 루멧의 그 네. 흑백 영화 헨리 폰다 나왔던 네. 그 영화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시종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팔짱 끼고 보다가 이게 그래도 나름 괜찮네. 뭐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봤는데 흥행이 잘 안 됐고 시기가 좀 안 좋았고요. 예. 그 뭐 홍보도 많이 안 된 것 같고. 근데 지금 IPTV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제하시고 보시면 영화 극장 가서 본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5, 6천 원 내고 보셔도 좋을 만한 영화고요. 마지막에 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IPTV로 굉장히 입소문 타서 네. 많이들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법정 영화를 그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에 법정 영화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실 때면은 이렇게 하루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그것도 한번 들으셨다가 이것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10편의 영화랑 와이낫이랑 11위들 이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법정 영화들도 여러분들이 커버하게 되시니까 이 영화가 뭐 그때 나왔다면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위에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배심원 제도 이런 거 뭐 이게 좀 법원 나오고 뭐 이 법정 나오고 뭐 이렇게 엑사이팅한 게 없어 보여서 그래서 흥행이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림상 뭐가 없잖아. 그쵸? 그리고 너무 이렇게 홍보 그 포스터만 봐도 너무 코미디로 이렇게 좀 재미없어 보여. 네. 코미디로 이렇게 딱 그렸는데 이게 사실 보니까 굉장히 진지한 영화더라고요. 진지하죠. 네. 진지합니다. 진지하고 진지한데도 시종일관 너무 과도하게 무겁게 가지도 않고 네. 재미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배우들이 뭐 연기도 좋았고. 그렇죠. 자, 배심원들 이게 그때 물론 그때 당시에 첫 국민 참여 재판했던 그 살인 사건 방화 사건이었죠, 일종의. 근데 그거랑은 완전히 각색을 해서 네.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윤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랑 그 어떤 설정만 비슷하고요. 네. 존속 살해, 네. 그렇죠? 어머니를 죽였다는 네. 그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설정이랑 이런 걸 잠깐 치 과장님 스토리를 네. 너무 스포일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국민참여재판 첫 재판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은 첫 재판은 아니었고 원래 첫 재판은 2008년 2월에 대구 강도 사건이 실제 이제 첫 재판이었대요. 근데 이 사건의 모티브가 된 거는 2008년 10월에 성북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모티브가 돼서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감독도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사건이랑은 자기가 너무 각색을 많이 해서 거의 같지 않으니까 이걸 너무 실화라고 보지는 말아달라. 라는 식으로 그렇죠. 뭐 이게 뭐 스토리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에이, 설마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 뭐 이러기는 해요. 그래도 뭐 영화가 그런 거니까. 네. 네. 그 뭐 배심원 제도가 뭔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은 우리가 그 경찰에서 이제 먼저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 거 실제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네. 판단을 하는 거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피고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변호인이고 그렇죠. 네. 대충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압니다. 네. 진짜 변호인이죠? 알고 말고 알지요. 그런데 배심원 제도라는 건 뭐냐? 이거는 재판부가 그러니까 소위 진짜 엘리트들이 재판부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판사들이 네? 맡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만 판단을 맡기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배심원 제도라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 중에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네, 시민들을 불러서 뽑는 거죠. 네, 뽑아서 그래서 하는 몇 거죠. 명 정도 이렇게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 배심원들이 와서 재판에 참관을 하고 그리고 배심원 의견을 냅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재판부가 자기들이 판단하는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전히. 이 재판에 예. 단독 판사가 있고요, 합의부 판사가 있어요. 그게 좀 다른 점인데 특히 형사 사건, 그 사람에게 누군가 위해를 가한 사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대리해서 나라에서 네. 나라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소 독점주의고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사건에 한해서 사실은 배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있는 경우는 민사 사건이나 이런 경우는 배심원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그 배심원단을 처음으로 구성을 하고 네. 그래서 배심원 서로는 이제 이름도 안 부르죠. 그렇죠. 자기 신분을 이제 노출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 신분이 노출될 경우에 나중에 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 실제로 뭐 이 사람에게 그 형이 선고되었을 때 그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관계자로부터 보복 같은 게 보복 같은 게 있으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배심원 1번, 배심원 2번, 그렇죠.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붙는 거예요. 번호가 번호가 붙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인 박형식은 배심원 8번으로 그렇죠. 네. 사실 얘는 거의 땜빵이었죠. 아주 원래- 급하게. 누가 한 명이 뭐 네.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수락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자르고 네. 급하게 구한 거죠. 예. 네. 급하게 구했는데 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네. 개인 회생 절차를 계속 신청하고 있는 그래서 법원에 와 있어. 예. 그리고 뭐 이 각각의 근데 이 캐릭터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뭐 무슨 대기업의 비서실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붙잡혀 있을 시간이 네. 별로 없고 좀 있으면 뭐 회장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그렇죠. 회장님 마중을 입국하니까 마중을 나가요. 하러 공항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주부, 네. 평범한 주부가 또 있고 네. 또 오랫동안 평생 힘든 삶을 살아온 걸로 느껴지는 네. 어떤 할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오랫동안 그 남편을 간병했던 네.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뭐 젊은 여성도 있고 음. 뭐 이렇게 다양한 뭐 법대생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렇게 8명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원의 입장은 사실 이거 법원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판단을 했고 엄청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름 위에 계시지 뭐. 예. 다들. 아니 이거 우리가 신성한 이 법전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 초엘리트들이 이거를 판결을 내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일반인들이 와서 이 사례들을 흐트러뜨리거나 이상한 결론을 내게 만들거나 그럴까봐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여기서 계속 드러나는 모습은 그 권위주의 그리고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배심원 제도를 적절히 이게 국민의 요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하긴 했지만 그림만 적절히 만들고 그렇죠. 요걸 잘 넘기자 그렇죠. 예,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게 여기 법원장이죠. 네, 권해요. 권해요. 권혜요 씨 아주 그림을 권하죠. 아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법원장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도 여기서는 되게 속물처럼 나와요. 네. 그 중간에 대법원장도 한번 나오고 네. 뭐 이 사법부 법원에 실세들이 쭉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런- 사실 영화에서 네. 이렇게 법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의외로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법정 모습만 나왔지 그 법정의 뒷모습을 그쵸? 보여주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부러진 화살, 뭐, 네. 뭐 도가니 이런 데서 그렇죠. 법정이 나오긴 했으나 뭐 증인. 여기처럼 이렇게 정말 약간 생얼을 보여주는 느낌은 없었어요, 별로. 그걸 보여주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 음.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렇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게 삑삑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패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난 그거 약간 환상씬인 줄 알았어. 나중에 막 없어지고 하잖아. 네. 그 마지막에 또 나타나고. 네. 그 약간 좀 그렇게 감독이 카드로 넣은 것 같아요, 네. 저거처럼. 그 배우가 저기잖아. 응팔에서. 네. 엄마. 저 엄마들 중에 한 명. 어쨌든 이제 사건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건의 개요는 어릴 때 엄마가 문을 잠그고 나갔나? 네. 밖에서 잠궈가지고. 예, 밖에서 잠궈서 음. 불이 났는데 네. 그 화마의 피해를 입어서
평생 동안 제대로 이제 장애를 입고 예. 제대로 직장을 갖기도 힘들고 그렇게 사는 한 남자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에서 엄마와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의 딸, 예?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딸이 그렇죠. 셋이 살고 있죠. 근데 그 딸이 집에 없는 사이에 그 아들과 장애인인 아들과 할머니가 계속 싸웠다라는 주변의 증언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결국에 그 할머니는 창밖으로 던져져서 추락해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죠. 근데 할머니 머리에는 그 망치로 내려친 듯한 그런 상처가 있었고 자상이 있고. 자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살해한 상태에서 밖으로 던졌다라는 게 이제 사건의 개요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 뇌진탕을 입었었죠. 네네. 뇌출혈을 잠깐 입었었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창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저 멀리서 경비원이 목격도 했어요. 네, 목격자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거는 뭐 유죄는 확실한데 그렇죠. 형량을 어떻게 정하느냐. 네. 이제 배심원들한테는 처음에는 이거를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당신들이 고민을 할 것은 이 사람의 죄는 확실하니 형량을 어느 정도로 줄 것인지를 같이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발적인 사고냐 네. 아니면은 계획적인 계획 범죄냐 이거를 판단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배심원 8번인 박형식이 유심히 계속 보는 거죠. 근데 또 뭐 우연한 계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그 회생 신청할 때 뭐 안 주고 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주려고 막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피고인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혼잣말하는 거를 들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나?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맞나? 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거 입장을 번복한 거예요. 법정에서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난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죠. 네,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렇죠. 이 용의자가 그러니까 네. 피고인이 그 사고 직후에 뭐 계단에서 굴르나 그래가지고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수술 같은 거를 해. 그래서 머리에 붕대 감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다 못 믿는 거지. 하여튼 뭐 사건이 그렇게 돼가지고 얘는 지금 뭐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예. 근데 이제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양쪽 손을 또 의수를 낄 정도로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손이 거의 손가락이 거의 없는 상태. 손가락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돼가지고 막 진행이 됩니다. 막 네. 증인도 올라오고 네. 법의학자도 올라오고 법의학자는 그게 저 망치로 때린 거다. 뭐 때린 게 그러는데 명확하다. 근데 갑자기 아까 그 염 하시던 분이 배심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건 그 상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다가 쫓겨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막 일어나서 그 형량을 정하려고 했던 그 재판의 성격이 그렇죠.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법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격이.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렇게 약간 고가운 거잖아.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아주 명확한 사건을 생각해서 선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하자. 예. 근데 이게 보기에도 딱 좋고 바로 이제 형량만 결정하면 되니까 유무죄 따질 것도 없고 딱 만장일치로 끝날 거야.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림이 복잡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재판장인 문소리의 어떤 의식의 흐름이 쭉 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 이 박형식의 의식의 흐름이 쭉 가죠. 네. 그다음에 그 배심원들이 이 줄타기들을 막 하면서 사건이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상황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흥미진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나중에 막 현장 검증도 가고 검증도 가고 새벽에 그때 그 현장 검증 갈 때 판사들의 표정 같은 거 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표정들. 아 쟤네들 진짜 자 별걸 다 요구하네. 처음에 문소리도 들어와서 이거 현장 검증 계획서 이게 그 배심원단이 만들어가지고 내니까 그거 들고 흔들면서 문소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도대체 누가 작성하신 거냐고. 그러니까 다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근데 문소리가 나쁜 판사가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정말 정의롭게 판단하려고 하는 판사고. 하지만 이제 이 본인 안에도 이 배심원들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그 약간 내적 갈등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처음에 재판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뭐 특별히 뭐 악역도 없고 이걸 쥐고 흔들려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그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걸 봐왔잖아요. 그래서 피고 측에서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시청할 수가 있대요. 형사 사건의 네, 형사 사건이죠. 근데
여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배심원들이 영미에서처럼 무슨 평결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참고를 하게끔. 그렇죠. 참고 자료만 자문 역할만 하는 아직 거죠. 거기까지 못 간 거지. 그렇죠. 외국은 보통 재판장이 판사가 나와가지고 배심원들은 평결을 내리셨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막 서로 설득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헨리 폰다 역을 여기서 박형식이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10년간 그 영화 엔딩에 보면 근데 자막으로 탁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 10년간 배심원 참여 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 대비해서 3배가 높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배심원들이 참석해서 봤을 때 실제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지금 배심원이 실제로 평결을 하는 거를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제도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네, 이런 자막이 설정을 나오죠. 그러더라고요. 조금 수치상으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심 국민참여재판이 2,267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93.2%의 건수가 배심원과 재판부의 의견이 같았대요. 93%가. 근데 155건이 배심원은 무죄였는데 재판부는 유죄를 내린 건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들 내용들 때문에 또 뭐 상정에 대한 얘기도. 근데 하고 우리는 있다고 또 다수결이더라고요. 네. 이 실제 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했던 이 사건, 그 사건에서도 배심원 측에서 뭐 6대 3인가 무죄. 근데 3명은 유죄라고 했던 네, 3명은 거죠. 유죄라고 했어요. 그래, 맞아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형량이 줄어섰어요. 징역 3년에서 2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원래 실제 사건은 이 영화처럼 이렇게 뭐 드라마틱한 게 아니고 불이 나서 어머니가 죽고, 그러니까 방화를 했는데 이게 의도적인 방화냐 아니냐 뭐 이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영화에서는 얘가 어렸을 때 불이 나서 이렇게 막 화상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원래 사건 그렇게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어떤 사건인지 아실 거고요. 근데 벌써 이 국민 참여 재판을 이렇게 몇천 건이나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네. 이게 그 10년 동안 사건 건수가 몇 개겠어. 엄청 많은 사건 중에 그때 그건 그게 일곱 건이에요. 2017년까지.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거 배심원 제도가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유무죄를 따지는 거를 배심원들한테 맡기고 판사는 이제 형량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왠지 그게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그리고 또 옆에 배심원들이 앉아 있으면 판사들도 이게 좀 감시당한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렇죠. 이게 똑바로 해야 하는 네.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을 뭐 한번 물론 볼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겠지만 우리 판사가 이 재판 진행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는 척 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관대하게 내가 의심이 감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모든 부분이 의심이 가면서 이미 내가 판결적인 어떤 선입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할 말을 다 하게 해준다. 그건 이미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를 재판 처음부터 혹은 그 재판 진행 과정에 이미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판사도 인간이니까 재판 중간에 이미 선입견이 가고 그 중간중간에 선택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 괘씸죄라는 게 있잖아. 법정에서 막 그 부러진 화살에 특히 많이 나오지. 재판부의 계기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가령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거 알아요? 네. 내가 이 판사한테는 재판을 못 받겠다. 그러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그러면 이게 괘씸죄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야. 재판부를 불신했으니 저 사람은 법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판사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이 재판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어떤 소수의 판사로만은 네. 중립성이나 이성적인 부분이나 담보가 안 된다는 걸 이미 노출하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진짜 전문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업무 관계상 뭐 판결문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재판하는 과정들도 많이 봤는데 이게 사실 진짜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법리적인 어떤 판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기술적인 영역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형 말대로 너무 과대평가돼서 그 사람들의 권위가 그 법조인들의 권위가 너무 불가침의 영역으로까지 가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판결문을 보다 보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최근에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원님도 아니고 원님 그 원님 재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원님 원님 재판하듯이 그냥 자기의 그냥 인상을 그냥 이렇게 판결을 써버리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보면 되게 억울한데 그런 판결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국민참여재판 외에는 뭐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자체죠. 역으로 얘기하면 견제라는 장치가 아니라 나는 참여재판을 함으로써 드러났다고 보는 거. 지금 형들이 저희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그 선택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사실은 아까 전에 저희 뭐 2,200건이 넘게 있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수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놀랐는데 전체적으로는 14만 건 중에 2,200건이래요.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은 결국 1.5%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었고 최대는 5%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9명의 배심원을 이 피고인 측에서 일일이 다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유독 연민에 약하대요. 배심원들이.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뭐 사건에 대한 개요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조금 동정심에 호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이게 합리적인 길을 찾아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정반합처럼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이 나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야 신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죄가 이렇게 무겁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게 돼 있는 거지. 혹은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배심원으로 법원으로 나오라고 통지 받으면 뭐 다들 근데 뭐 직장인 뭐 다니고 일하고 그러는데 그거 가겠어요? 예비군 훈련 같은 거죠. 뭐.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그 이제 배심원 중에 아주머니가 나는 처음이라서 잘하고 싶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사건 기록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재판부한테. 그러니까 재판부가 처음엔 좀 어이없어하죠. 지들이 보면 뭐 알아? 라고 하면서 특히 그 좌판사 우판사 막 그런 얘기해요. 막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막 꼼꼼히 들여다보고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문소리는 사실은 이제 이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막 봐도 토의를 모를 하다가 거다라는 생각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누군가를 심판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여기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소리가 어렵지요. 딱 이렇게 되게 냉정해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문소리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약간 그 아니요. 할머니도 짜증이 좀 났어. 네. 아니요, 잘하고 싶어서요.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인상 깊은 대사였어요. 예. 그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판단이 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사들은 매일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하루에도 수십 건씩 그 일을 좀 나눠서 우리가 시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배심원 제도가 정착을 하는 거가 맞다고 봐요. 그게 우리가 시민의 도리고 또 여러 명이서 판단하는 거가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근데 그 과도기는 거쳐야 되는 거죠. 아까 뭐 동정심에 휘둘리고. 근데 이게 분명히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가 변호사의 어떤 자질이나 이 변호사의 경험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그게 심한데 좋은 변호사를 받아가지고 배심원들 설득하는 거지. 변호사가.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변호사 중에 유능한 변호사는 사실은 전 직장이 혹은 전에 뭘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 검사나 판사. 그건 뭐야 그러면 전에 뭘 했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건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 근데 변호사의 능력이 배심원들을 잘 설득해. 그건 사건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근데 뭐 지금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이렇다면은 뭐 굳이 배심원제도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 보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 뉴스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그나마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사법부, 법원도 저 내부가 저런 정치적인 뭐 암투랑 뭐 저기 뭐 불합리한 일들이 저 안에서 어이가 자행되고 없더라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전직 대법원장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전대미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법정 영화 했을 때도 뭐 그때도 뭐 누누이 얘기했던 바 이 법원장, 검사장 이런 거 뽑아야 됩니다. 선거로. 우리 지금 교육감은 뽑고 있잖아요. 이제 구청장, 뭐 시장, 뭐 옛날에 그냥 대통령이 다 임명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시민이 뽑잖아요.
뽑으면 돼요. 그럼 뽑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저 구름 위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그게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지나친 정치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쪽 이 전문 영역에서 실제 그 사람의 실력이나 실제로 그 분야에서의 어떤 전문성보다는 그냥 인기 투표 형태로 그러니까 돼서 예. 뭐 검사 판사를 다 뽑자는 게 아니고 뭐 법원장이나 검사장급만 선거를 하자는 거죠. 그게 대법원장 정도는 그렇죠. 선거를 하자는 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도 하잖아요. 경찰 지방검사 청장 뭐 뭐 이런 예. 사람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청장을 우리가 뽑는다라는 거가 사람들이 그 되게 어떻게 구청장을 우리가 처음엔 좀 뽑아? 이상하게 생각했죠. 저거 나라에서 유명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니까 막 물론 뭐 전식성 행정하고 뭐 이러는 건 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민주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더 생각이 좀 확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 좀 다 미숙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가야 될 시민의 길이다. 의무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네. 확실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우려가 있죠. 있기는. 이게 그 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 이제 계속 나왔던 문제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심원들 내부에서 이거 귀찮으니까 빨리 대충 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퇴근 예? 본능.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야구 볼 때 퇴근 본능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스트라이크가 아닌데 저거를 스트라이크라고 빨리 하고 이 게임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 심판들의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그 비서실장 그 사람은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주부 지금 애 집에 혼자 있는 주부 그렇죠.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쵸. 갇혀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들이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다 뺏겼고.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최장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 자꾸 사건을 파고드니까 그치. 거기서 얘기합니다. 배심원이 뭡니까? 돌, 배, 심판심. 우리는 그냥 저들을 도우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막 빨리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신중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 갈등이 되게 막 격화가 되죠. 그 텐션이 뭐 이 영화를 지탱하는 힘이죠. 네. 예. 근데 여기서 끝까지.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재밌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비서실장이 그래서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그 박형식이 맞아. 싫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싫어요. 싫어요 라는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엥? 저 대답은 뭐지? 그러는데 싫어요. 나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투표 안 해요 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이 배심원단 안에 있어야 그렇죠. 이게 배심원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오히려 그런 본능보다는 배심원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재화나 엄청난 많은 조직을 가지고 배심원도 뭔가 흔들 수 있거나 배심원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작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난 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배심원들의 이 안에 힘의 줄다리기 자기들끼리 막 줄다리기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실제로 내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영화처럼 이런 사건들이 자꾸 사람들한테 알려질수록 그건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그래서 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화두가 음. 되게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게 무겁고 우리가 정말 사실은 배심원으로 들어가서 너무 쉽게 이건 너무 뻔하잖아. 이거 그냥 빨리 이거 하고 치워. 근데 계속 자기는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확신 그런 의심이 계속 드는데 다른 사람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서 그냥 확 그렇게 결정하고 사인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그 안에 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나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설령 정말 모든 사람 중에 이제 8명이나 9명 중에 한 7명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쳐요. 그리고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고 쳐. 근데 2명이 의심한다라는 게 난 더 중요한 거지. 1명이라도 의심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다른 시각을 보는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에서 볼 때 다른 시각에서 봐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실체는 한쪽 사이드의 사진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쪽 사이드의 사진이 있을 때 설령 그게 약해서 진실을 덮을지언정 혹은 뭐 이게 호도돼서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3명이 하는 것보다는 9명이 하는 게 나은 게 그 한 번의 다른 시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잖아. 옛날 우리 그 뭐죠 저 좀비 영화 중에 브래드 피트 나왔던 거 월드 워 Z. 거기서 그런 말 하잖아. 10번째 사람 이 사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체에 접근하는 그 눈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조금 더 살아남잖아. 그리고 방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배심원은 약간 그런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뭔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지. 하지만 가능성을 더 많이 밝혀주고 시각 자체를 다른 부분에서 8번 배심원이 그걸 의심 안 했으면 이 사건도 역시 3명의 판사는 그냥 끝냈을 거 아닐까? 그래서 8번 배심원 박형식의 역할로 인해서 본연에게 한 명 한 명씩 전도가 됩니다. 그게- 여학생도 맞는 같이 거니까. 있는 한 20대 여학생도 이제 박형식의 쪽에 편을 들고 할머니도 이제 편을 들고 심지어 법대생도 이제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비서실장이 또 한마디 하죠. 너 법대생 아니지. 네. 그런 이제 재밌는 장면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죠. 결론으로 가서 끝에 약간 이제 좀 액션도 좀 나오고. 네. 이 영화는 플롯이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들도 역시 배심원이 되게 만드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자꾸 들여다보게 만들잖아요, 그죠? 영화 안 봤는데 형 엄청 유추하시네요. 아니 그 예고편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주 박형식의 눈빛이에요 지금. 박형식이 여기서 범인이 누군가를 찾고 있어 지금. 감독의 좀 이렇게 재치 있는 연출이 좀 보였던 거는 중간에 여러 가지 유추가 되는 내용들 중에 그러면 이건 누가 살인범 이렇게 관객을 좀 몰아가는 그러한 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재치 있게 좀 보였던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약간 저는 일본 영화 좀 느낌이 좀 나긴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소재를 좀 삼아서 처음엔 참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캐릭터 하나하나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이 캐릭터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연출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에 봤던 좀 재밌게 봤던 뭐 일본 영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나 다수의 일본 영화의 그러한 내용들도 좀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 약간 그냥- 연극적인 네, 요소가 좀 있죠. 극적인 내용으로. 근데 그래도 우리만의 또 사건이고 또 우리나라의 실화를 또 바탕으로 또 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친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무서운 장면도 사실 좀 있어요. 좀 생각보다 좀 어디가? 좀 잔인하거나 글쎄. 좀 밥상 엎어지는 잔혹한 뭐 이런 밥상 없는 장면 예고에 나와요. 예고에 비슷하게 본 건 아니지만 내가 봤죠. 아 진짜? 그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예고 보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아, 밥상 없는 거 진짜 중요한 장면인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스포일러인데 밥상 없는 거. 아니 밥상 없는 게 왜 스포일이야? 밥상 이거 엎어지는 거. 어떡하지? 그 예고편에 나와요? 저는 완전 저는 보면서 스포일. 조금 눈물도 좀 흘렸어요. 저는 엄청 울었어요. 아 그래요?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 어머니 거기 예. 눈물이 안 났어. 그러니까 그리고 안 날 수 없죠. 그 딸이 법정에서 에이 씨발 막 어쩌고 네. 막 하는 것도 있잖아. 네. 그 딸 이름이 그 배우가 이름이 달기야 달기. 심달기. 달기 그 옛날에 중국을 멸망시킨 미모를 가진 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달기잖아 달기. 그 정도 미모는 아니던데. 상나라를 네. 멸망시킨. 아무튼 그 사실 법이라는 게 이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제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잘 아는 사람을 쓸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이 피고인 같은 경우 이 피고인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본인도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심지어 자기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떤 그 취약함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도 좀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이 변호인은 되게 무능하게 나오죠. 무능한 국선 변호인이죠, 국선 변호인. 무능하고 오히려 이 배심원단이 변호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관람객이 보는 이 범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어떤 관점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감독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인면수심의 범인처럼 보이고 그리고 막 그 뭐 동사무소 가서 행패 부리고 막 네. 밥상 없고 막 이런 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관점이 계속 이렇게 주인공들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고요. 나는 근데 이 영화에서 뭐 박형식 네. 이 배우도 뭐 아주 뭐
주인공처럼 생겼고 그렇긴 한데 나는 문소리가 좀 항상 저 배우는 참 내가 물론 처음 이제 박하사탕에서 박하사탕에서 수님이 수님. 윤수님 윤수님의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실 무용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문소리 나왔던 많이 나왔죠. 우생순도 했었고 뭐 오아시스도 했었고 엄청난 연기력을 가진 그런 배우인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서 이 판사 역을 하는데 정말 판사 같아. 정말 감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무슨 열연을 한 거가 아닌데 저는 그 표정들이 그냥 진짜 판사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판사 같지.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감탄을 했는데 아주 이 뎁스가 쫙 나오는 배우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권혜요, 뭐 문소리 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렇죠. 그런 영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사실 작품 활동도 많이 못 하고 이게 그게 참 안타깝네요. 이 영화 보면서 나는 그 안타까움이 또 있더라고. 뭐 사법제도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영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리고 저런 배우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영화에 또 출연해서 네. 열연을 보여주는 모습도 저는 저는 참 보기 좋더라.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소리 배우는 1987에 네. 제일 마지막에 네.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목소리, 목소리가 목소리, 문소리 나오죠. 씨라고 아, 그러죠. 목소리 예. 출연. 감독이 뭐 남편이라서. 네, 맞아요. 근데 뭐 확실히 문소리 씨의 연기는 흔들리지 않는 듯한 눈빛인데 흔들리기도 하는 눈빛을 같이 보여주지. 그걸 참 그러니까 내면에서 뭐 어떤 생각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정. 예, 그런 표정이 참 좋았고. 우리가 가족 영화 할 때 그 가족의 탄생 네. 그 영화에서 고두심과 문소리의 어떤 그 두 기둥이 네. 자아내는 힘을 받잖아요. 이 배우들이 옛날에는 뭐 예쁘고 아름답고 젊었을 때 막 그런 소위 여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짜 연기자로서 또 예술가로서 네. 그런 모습을 그 켜를 보여주는 배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있네요. 그래서 이 영화 보고서 되게 나는 문소리의 매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다. 네. 특별히 뭐 그런 장면도 없었는데 아니 특별히 그런 장면이 많았어요. 있었어? 예. 뭐 예를 들어서 문소리가 등장할 때마다 그랬어요. 문소리 얼굴 클로즈업 장면마다 저는 그렇죠. 아 진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영화계에 엄청난 자산이구나 그렇죠. 라는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니까 배우인데 많이 하겠죠. 감독도 이제. 아니고 예. 뭐 나이랑 상관없이 예. 좋은 영화 계속 이분이 저기도 했었어요. 감독도 했었잖아요. 여배우는 오늘도인가. 아, 네. 그것도 했었어. 그 영화 못 봤는데 네. 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예, 오늘 뭐 영화 잘 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화가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저희가 지나간 영화는 우리가 뭐 톱10에서 다루지만 지금 막 개봉한 영화나 막 내려간 영화 이런 것들은 극장 가다해도 다 소화하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배심원들. 네. 그럼 별점 매기고 끝내죠. 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할거리를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2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 책을 항상 외치고 있지만 또 치킨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책이나 치킨을 너 아까 치킨 엄청 먹더만. 그만 좀 먹어. 잘 먹더라 너. 우리 저 순위 별점 저 내용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네요, 진짜. 저 내용 네, 벌써 7년째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고생들 하셨어요. 아니 지금 극장 가다만 55번째래서 아, 진짜 이거 없죠? 네. 고생들 우리 하셨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배심원들 영화에 배심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별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너는 아느냐? 배심원들. 저는 그럼. 사실 좀 기대작이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 그래? 예, 저 익히 크랭킹 뭐 장면들, 뭐 영화 촬영 장면들 이렇게 뭐 기사를 통해서도 보고
현장들도 이렇게 영상이 있는 것도 보고 해서 사실 좀 기대했는데 제 기대보다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 뭐 연출이라던가 뭐 참신함 뭐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뭐 캐릭터들이 조금 더 설명이 좀 더 있었거나 아니면 캐릭터들이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캐릭터만의 성격 매력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조금 더 많이 보여주거나 이랬으면은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대신 그렇다고 뭐 재미가 없던 영화나 이러진 않고요. 재미가 쏠쏠하게 있고 그 영화 후반부에 그 배심원들의 건의로 이제 현장 검증을 밤에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법정 안에서 일어나면서 여론이 좀 안 좋게 그려졌어요. 아 이거 국민참여재판 이거 처음에는 좋겠다 이거 좋은 그림이다 했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그냥 마무리해야 되겠다 됐는데 느닷없이 밤에 현장 검증을 나간다는 소식에 온 기자들까지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권혜호도 역시 아주 그림 좋다고. 근데 사실은 그림 좋다고 외치지만 현장 검증 나가는 배심원들에게 향해서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탐정들 나셨네, 탐정들 나셨어 그러거든요. 그렇게 대사들이 나오고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던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대사로 재밌게 그려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뒤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이 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영화 신과 함께 보면서 좀 많이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 약간 그 신과 함께 비슷한 그런 느낌의 그런 눈물 코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보면서 같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그런 대기업 부분을 좀 그 느끼고요. 비서 그분이 신과 함께에서는 판사였어. 네, 거기 그 중에 판관이었잖아. 하나였죠. 예. 좌판사 우판사 중에 하나였죠. 네, 네. 네, 배심원들 그래도 뭐 간만에 참신한 소재로 배우들의 연기력을 볼 수 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박형식은 저는 조금 더 표현했으면 좋겠다. 좀 아쉽다. 저는 아직도 연기가 아쉽다. 네, 드라마에서는 좀 봤지만 연기 나는 처음 봤어.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선한 그런 눈빛들. 네, 누가 봐도 뭔가 이렇게 심도 있게 팔 것 같은 그런 연기를 보여준 것에서 조금 아쉬우니까 좀 더 노력해서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뭐야 감독이야 뭐야? 오디션 봤니? 냉정하네 되게. 말씀드리고. 뭐 칭찬을 할 거면 칭찬을 하고 그러지. 근데 뭐 그런 또 이런 작품을 만나면서 더 이렇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저는 3.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3개 반 나왔고요. 최 과장. 네, 3.5점. 생각보다 낮은데. 저는 박형식 연기 좋았거든요. 그래요? 네, 전 좋았어요. 되게 따뜻하고. 저 친구의 따뜻한 시선이 좋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주얼어 8, 그 8번 배심원의 따뜻한 시선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진욱은 너무 스테레오 타입이다. 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테레오 타입이 뭐 이게 무슨 액션 영화도 아니고 무슨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그런 따뜻한 시선을 가지는 게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따뜻한 시선을 갖는 게 클리셰일진 몰라도 그게 더 나은 거고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영화 그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말모이. 보셨어요? 사전만. 네, 사전 우리말 사전 만든. 거기서 그 윤계상이 유해진한테 사과하러 가가지고 혼자야 그러죠. 예? 싱글이야. 싱글이야. 혼자야. 아이고요.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윤계상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쳤던 이유. 이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아버지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대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 대사가. 물론 이 판사들 진짜 전문가 영역에 있는 그리고 정말 엘리트들이 심사숙고해서 그 심사숙고인지 뭐 짜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문가 영역에서 하던 것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논리 수준으로 뭔가 이 상아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 평범한 10명의 뭐 8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머리를 맞대고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의 수준이 우리 시민의 의식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네. 우리가 이게 평소에 막 생각하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국민 참여 재판이라던가 그렇죠. 뭐 배심원 제도라든가 뭐 우리가 우리 생활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다는 면에서 최소한 저한테는 그걸 확 던져줬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사회의 책임을 다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런 어떤 화두를 던져준 것 같아서 네. 참 의미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들이 너무 좋았다. 그 비서실장 냉정해 보이던 빨리 끝내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비서실장조차도 예 좋았다. 전화를 끊잖아. 예. 제가 지금 스포일할까 진욱이가 지금 걸었어요. 아니 예? 김PD 형한테 대놓고 스포일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나는 알아 이거. 아직 다. 안 봤어. 예고편을 봤어. 예고편 다 써. 내가 다 봤으니까 다 알아. 형 상 없는 거 봤으면 다 본 거예요. 다 봤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저는 의미 그리고 재미 다 뭐 여러 가지 잘 잡은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잘 잡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4.3 드리겠습니다. 네. 별 4개하고도 3개. 0.3개가 별 4개하고 0.3개가 들어가네. 조그만 별 3개. 네. 김PD는 안 봤으니까 통과. 패스. 아, 패스를 당했어. 나중에 정리는 제가 할게요. 김패싱. 김PD 패싱설이 되는군요. 저는 영화를 오늘 잘 고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다양성에 관한 문제, 영화 소재의 어떤 다양성. 요즘 우리 영화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고무적이고 우리가 저번에 기생충 얘기하면서 우리 어떤 문화의 힘이나 이런 거 이런 거가 어떤 다양성에도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법정 영화 같은 거는 우리가 되게 취약한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고 뭐 법원 같은 데 가봤어 진우가? 가본 적은 없죠. 가본 적 없어? 법원 갈 일이 뭐가 있어? 난 가봤어. 그 아내를 다 가봤지. 되게 물론 많이 봤어. 내가 그 관련자로 간 건 재판도 많이 봤어. 그래서 저기서 막 변호사들이 저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다 뻥이란 거 알아요. 그러지 않아. 저기 너무 회사 일로 갔잖아. 공무상. 다 서면으로 근데 해요. 뭐, 다 서면으로. 판사도 다 서면으로 하루에 엄청난 양의 서류를 읽어야 돼요. 읽고 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거 없어지고 이제 로스쿨로 해서 사실 옛날에는 그게 어떤 사다리가 돼가지고 장원급제 해가지고 막 원님이 돼갖고 막 판결하고 결혼도 안 한 판사가 막 이혼 도장 막 찍고 막 그랬던 거지만 이제는 어떤 우리의 사법 시스템도 점점 발전을 해가고 나는 그 어떤 사법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를 심판하고 누굴 단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배심원제도 되게 흥미진진한 얘기. 우리가 사실 외국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봐왔지만 우리 법원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거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소리의 매력 그리고 이 권혜효의 좀 실없음 뭐 이런 재밌잖아요. 영화에 재밌는 게 없는데 그 권혜효랑 여기 배심원들 중에 또 웃긴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로 이제 영화가 좀 이렇게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감독 홍승환 감독의 다음 작품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별 4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합격해 주세요. 네, 별 3개 반, 4개 셋. 4개 셋? 별 다시 할게요. 별 3.5, 4.3, 4 해서 11.8이고요. 네, 별 4개 나왔습니다. 별 4. 굉장히 높게 나왔군요. 네. 뭐 높게 나왔네요. 네, 여러분들 그 IPTV로 결제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5,000원 정도 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붙이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예전에 이런 배심원이 나오는 법정 영화를 보면 매우 재밌긴 하지만 저건 우리하고 안 맞아.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한텐 저게 아직 시기상조야. 저런 시스템은 우리 국민성 가지고는 안 돼. 뭐 이런 말들이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한참 멀리 있거나 되더라도 한참 미래에 있을 만한 이야기들인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훨씬 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지금처럼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사실 재판부 불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는 불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 누군가는 법의 보호도 받아야 되고 법의 심판도 받아야 돼. 이런 불신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시스템을 그렇죠. 리빌딩 해야죠. 그 리빌딩하는 가장 기초에 이 제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대안도 제시하는 부분이라서 영화가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어떤 포석, 바둑도를 딱 놔준 듯한 느낌인 거죠. 보진 못했지만 이제 봐야죠. 저도. 그 아저씨가 아무 생각 없는 되게 웃긴 아저씨 하나 있거든요. 배심원 중에 밤새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뭐 10만 원인가 받죠 이 사람들이. 일당 10만 원.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새벽에 가는데 뭐 택시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있냐고 그러니까 경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쟤도 보완 좀 돼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거 좀 보완해야 되겠네.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재밌어서.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배심원 통지서가 오면은 꼭 법원으로 가셔서 시민의 권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리이자 의무이자 책임도 되는 거죠. 최근에 알았는데 이 재판 현장에 판사 봉은 실제로 없다면서요? 최근에 알았어요. 두들기는 경우 없어요. 없다면서요? 근데 선고만 그냥 하는 땅땅땅 두들기는 걸 하도 많이 보여줘서 다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외국에 많지. 이제 영국 같은 법원은 이렇게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악 뭐 들어요? 노래 못 들어요. 제국의 아이들 노래 듣죠. 왜? 좋은 거 많아요.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의 전문 아이돌 그룹이 되겠어? 우리 전에 법정 영화 때 한번 내가 든 것 같은데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랑 비지스의 베리 깁이 같이 부른 길티라는 노래 있어. 유죄. 물론 이제 그 법원에서의 그 유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길티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들으면서 극장가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55번째. 아우 아주 숫자가 유의미해요. 진짜 진짜 55번. 55번이고 심지어 형 결제 금액 5,500원이었다면서요. 오땡. 의미가 있네. 부가세 포함인가 봐. 네. 5,500원이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